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은? 김대희 총장님. 네, 참 오늘 새벽에 왜 웃으세요? 네,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한 바람에 응급실간 바람에 아니요 저희가 이제 성탄절에서 딸이 이제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예.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위에 복통이 좀 심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아직 뭐 원인은 없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이제 응급실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벽 2시에 가져가면 안 되죠. 네, 가더라도 뭐 응급실 가서 어떻든 뭐 예. 치료를 하고 응급처치는 해야죠.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느껴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네요. 아니 12시까지는 좋았습니다. 26일 되자마자 지금 네. 무슨 일입니까? 아니요. 다 뭐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저는 새삼 그 필수 응급 의료 시설에 대한 중요성인데 아마 우리가 지금 도시니까 그렇지 저 섬이라든가 시골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죠 대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고 또 요즘 제가 그 서울을 좀 자주 가는데 제가 에너지 시민연대라고 우리나라 200개 정도의 소비자 환경단체들 모여 있는 에너지 전국 네트워크 모임의 에너지 시민연대예요. 예. 제가 그 공동대표인데 요즘 또 신임 사무총장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자주 가는데 서울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오늘 정말 오늘 추웠어. 새벽 보니까 여수도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추워서 마이너스 한 4, 5도 정도 되죠. 예. 그만큼 여수 날씨도 상당히 매서운데 아마 올해 1년 동안 여수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아마 좀 매섭고 슬프고 막 그런 현상이 오늘 날씨를 보니까 느낌이 좀 갑니다. 예, 잠시 후에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한 주간 또 성탄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왜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제가 월요일 날에 그 다음 주죠. 12월 29일이면은 그 무한공항 제주항공 관련된 여객기 참사 일주기 기자회견이 월요일 날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대희 총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다녀왔고요.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그 27일 날 오후 2시에 광주 5.18 광장에서 일주기 추모 광주 전남 대회가 있습니다. 5.18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지역에서 단일한 사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사에 연관돼서 목숨을 잃고 희생되신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린 잘 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받아야 될 국토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러니까 진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조종사에게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행태들이 좀 보이고 너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진상조사가 너무 늦어지는 것들이 너무 좀 답답하고 그래서 27일은 그렇게 2시에 추모 집회가 있고 28일 저녁 7시에는 무안공항에서 추모의 밤이 있습니다. 예. 청취자들도 놀라시겠지만 지금 무안공항 2층에 아직도 유족들이 텐트를 50개 정도 치고 있으면서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1주년 동안 뭐 돌이켜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서 잘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미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것은 지난 그 기적소리라고 조국동 철도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철도가 생기면서 관사마을이 만들어지고 1930년대 만들어진 곳이죠. 이곳에서 철도 노조가 또는 호남철도 협동조합이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전국의 거의 유일한 사례로 기적소리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마을 카페인데요. 이 카페가 그동안 12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가 그 마을 안에서 또 노조도 좀 참여하고 막 그랬는데 좀 재정적 어려움이 좀 생겨서 이 카페가 좀 문을 닫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직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 재료가 손님될 때까지 운영되는데 이 마을 만들기 표상 같은 순천의 마을 만들기 표상 같은 기적소리 카페가 문을 닫는다고 일일 주점을 열었어요. 제가 거기서 카운터도 보고
그다음에 서빙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예.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어서 대단히 좀 쓸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자치 활동에 더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 주시고 예. 마을 활동가들, 주민자치 활동가들에게 올 겨울이 참 따뜻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고 2026년에 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근황 나눠주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끝나가고 마무리를 짓는 시기입니다.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올해 1년을 돌아보고 좀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또 올해 마지막 YMCA 토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수와 순천에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주요 뉴스들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아까 김대희 총장님 좀 씁쓸하고 좀 그렇다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제 YMCA가 워낙 바쁘게 일을 하는 가운데 뭐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올바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지역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해서 대안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워요. 에이, 못하셨다니요. 예, 좀 아쉽게 보내는 한 해 마무리. 김석 총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도대체 지역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은 현재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이런 결정은 또 누가 하는 건지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역 발전이란 말이 너무 좀 쉽게 소비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 주민 참여라는 말이 너무 예. 좀 형식화되고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그 대한민국에 엄혹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을 뚫고 내란을 종식하고자 했던 국민의 염원이 예. 뭔가 맞닿아서 대통령도 바뀌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에 비추었을 때 지역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새로 뽑았던 만큼 지역은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 건가라고 봤을 때 좀 예. 개인적으로 좀 참혹하다 그 지점을. 예. 네. 시의회도 그렇고 뭐 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개인의 욕망이랄지 이런 것에는 맞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로 진짜로 주민주권, 시민주권, 이런 쪽에 예. 그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민에게 있다고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한 해였습니다. 예, 그래도 시민단체로서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으신 좀 두 분이기에 올 한 해를 좀 함께 돌아보는 시간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을 떠나서 전남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뭐 올해 정말 중요한 이슈였죠.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학교 통합. 최근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반대로 이게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의대를 위한 또 대학 통합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좀 보셨는지 김대희 총장님 평가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일정한 우려들이 좀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전라남도 도지사하고 두 대학의 총장 중심으로 뭐 상향식의 행태로 좀 대학 통합을 주도하다 보니 아마 대학 구성원들이나 동문들 또 지역사회에서는 미처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뭐 급박하게 치러지면서 틀림없이 반대 의견이 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네. 그 정확한 맥을 좀 짚었어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설립 문제 하나로 두 개의 대학을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대학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학문이라든가 관련된 수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태를 국립대학이 고민하지 않고 의과대학 하나의 설립 문제로 통합을 서루다 보니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설득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나 또 두 대학의 총장이나 대학 관계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대학 구성원들의 이야기와 요구 또 불안함이 있거든요. 의과대학을 만든다면 다른 과는 정원을 축소해야 되고요. 과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대학의 골고루 학과 발전을 위해 써야 될 재정이 의과대학으로 모든
블랙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은 우려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좀 대책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라든가 또 목포대학교도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이 사안을 학생들이 반대했다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뭐냐면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거죠. 통합 이후에 무엇이 좋아질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 규정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의 삶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말씀처럼 정부 구조조정 안에서 뭐 행정가들, 대학 구성원들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상층 단위에서 합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있는 가운데서 이 투표 과정을 혹시 요식행위로 생각하진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예. 이 학생들이 학생들만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반대하는 그 요인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학생들의 선택이 이랬다라고 그냥 외면할 게 아니라 예. 솔직한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과 어떻게 공론장을 만들 것인지 예. 그래서 국립대 통합이 어떤 이익이 지역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대학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예. 학생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학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두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층에 있는 교육부 안에서도 네. 고등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네. 연결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통합 의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네. 여전히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물음표가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서 대학 통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정리를 좀 해서 예.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모두의 결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재투표를 해서 새로 공감을 얻는 과정이 지금이라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두 분 다?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는 한 번 더 가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 통합 문제는 서로 간에 합의를 했고 예. 했기 때문에 그 절차의 과정을 학생들은 다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의과대학 설립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좀 그 절차와 방식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들이 저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낙관했던 것 같죠? 결과를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고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거죠. 뭐 먼저 구성원들에게 물어서 어느 정도의 공론 현장에서 학생들, 교직원들 또는 교수들 이렇게 알고 진행하는 것과 본인들이 결정했으니까 당연하게 설문조사에도 될 생각?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저희들도 라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예, 것이 뭐냐면 거의 뭐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양쪽 대학을 정체성과 역사와 또 주력 학과의 흐름이 어떻게 할 완전 것인가 다른 그런 곳을 거. 저는 그죠. 이 정도 의과대학 하나, 되면 그죠.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총장들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한 것이 어쨌든 결정 과정에서의 이 흐름이 있다고 하면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이유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을 마치 학생들에게 떠넘긴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그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순천대 목포대 어떻게 통합 절차가 또 앞으로도 해 나갈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사전에 저희가 두 분께 여수와 순천 지역 2025년 주요 이슈 5가지 정도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먼저 여수 좀 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 이슈 5대 뉴스랄까요? 5가지 이슈 정도 어떤 걸 좀 뽑아 오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먼저 가장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입니다. 예. 어떻든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로부터 포함해서 지역의 고용 문제와 지역 예. 경제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게 좀 침체된 거에 대한 내용을 저는 1위로 뽑을 수 있고요. 네. 뭐 특히 이제 NCC 생산 설비의 감축이 전국적으로 한 300만 톤, 300에서 350만 톤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60%를 여수에서 막무가내로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한 허탈감. 그로 인해서 지역의 협력업체 고용 위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뭐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조선업 위기를 거제도가
경험하듯이 네. 그런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정부나 기업의 대책이 이 NCC 생산 설비 감축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기업이 만들었는데 네. 10년, 20년 전에 시그널과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미리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든 책임은 협력업체와 그 특수 노동자들, 그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 가족들, 회사 직원들의 그런 미래마저도 참담하게 없어질 정도로 오히려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네. 책임을 지는 구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씩 좀 뽑아볼까요? 5개 다 얘기하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공통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김석 총장. 저는 예. 이 여순 산단에 대한 본격적 위기도 이 순천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수 산단, 광양 산단의 그 출근한 노동자들 대부분 예. 근거지를 순천, 뭐 신대지구나 순천의 그 생활거주 공간을 활동하고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위기는 단순히 여수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남 예. 동부권에 대한 전남에 대한 위기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뉴스를 좀 1번으로 좀 꼽으려고 했었고 순천의 예. 뉴스도 네네. 두 공통된 걸로. 예. 두 번째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갈등의 그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치유센터 관련한 것들도 예. 그렇고 갈등이 그대로 묻어둔 가운데서 뭐 소송에서 이런 문제를 소송으로까지 가져간 것도 대단히 조금 놀라운 일인 거죠. 하여튼 뭐 여전히 그런 갈등들이 남은 가운데서 2026년을 맞이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좀 두 번째 그 어떻게 보면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세 번째까지만 이야기하면 뿐만이 아니라 여러 네네네네. 이슈들에 그러니까 주민 대한 갈등이 계속 그 안고 있는 가운데서 시행정과 2020 주민 예, 갈등이 그렇죠. 이제 좀 맞지 않는 해소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걸 주민 갈등을 소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이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그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있잖아요. 이 재심이 무죄된 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회복에 명예 회복을 넘어서서 국가 권력과 사법 시스템 한계를 좀 되돌아보면서 예. 그 사법 정의 회복의 공간으로 하나의 좀 사례로 좀 이렇게 주목됐던 그러니까 전국의 뉴스이기도 하죠. 예. 예, 그러면서 순천에 좀 뉴스이지 않았을까 좀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또 네. 여수의 이슈 또 어떤 게 여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 MBC의 순천 이전 문제로 인해서 제기된 여수 시민들의 허탈감 이것을 저는 두 번째로 뽑고 싶은데 예. 20년 전에 KBS 여수 방송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뭐 거의 한 4년 5년 단위로 거의 여수를 떠나서 여수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다운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여수 MBC 문제는 여수 시민들의 애정과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어떻게 뭐 공공적 언론이었으니까 공공시설이죠. 하면서 지금 여수시 인구가 26만 3천 정도 돼요. 예. 이러다가 올해 안에 26만이 깨질 거라는 우려도 하는데 그런 허탈감 속에서 여수 MBC라는 여수 시민들의 그 자랑스러운 그 존재가 결국 여수를 떠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허탈감이었죠. 그래서 새롭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슬픈 일들만 좀 많이 일어나서 여수 시민들은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예. 물론 그러면서 지역의 공영방송과 언론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고 이런 방송과 언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런 존재들을 좀 어떻게 잘 지역사회가 보듬어보고 또 살찌워볼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순 사건 2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출범한 것이죠. 어쨌든 1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하려고 했었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계리 그리고 독립관장인 김영석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운데서 여순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하고 마치 국가폭력, 정부폭력이 아니라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과 반란으로 일으켜진 일이다라고 낙인 찍힐 수 있었던 것을 예. 극복하기 위한 2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제대로 좀 위촉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번 같고요. 2기 위촉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1기보다는 엄청 잘 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러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예. 이분들이 상임위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분들을 지원할 전문위원 시스템이나 행정적 시스템은 굉장히 여전히 약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예산 과정에서 전문위원을 새로 뽑는 예산이랄지 예. 그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엄청 노력해서 일부러 좀 증액시켜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일단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여순 사건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김득중 박사가 기획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단히 좀 기대가 크고 우리 지역에서도 주철이 박사라고 하는 좀 걸출한 여순 사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이 박사도 다른 영역에서 이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서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또 11구 연구소장님도 11구 네. 연구소, 그러니까 11구 연구소는 뭐 최강호 연구소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정은 교수랄지 우리 지역에 있는 예.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의 여론들이랄지 유족들이랄지, 학회랄지, 그다음에 시민단체 의견을 잘 수렴할 거라고 보여주고 다만 예. 그런 건 있죠. 진상조사보고 작성 기획단이 이 여순 사건을 결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좀 조급함이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좀 해나가면서 예. 유족들, 그다음에 학회, 시민단체 의견들 그리고 지역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빠른 시간 내에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민들의 의사를 조금 직접 수렴한 듣고. 가운데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고 알겠습니다. 반드시 계속 브리핑 제도를 좀 두어서 국회 보고하든 아니면 좀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좀 밖으로 좀 공개되고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제가 뉴스는 사실 뭐 보기에는- 여수 순천 다 해당되는 네. 네. 얘기여서 예.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윤석열 정부의 진상보고 그 기획단 작성 기획단 문제 항의하다가 예. 김석 총장님께서 결국 1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랬죠. 징역 왜냐면- 6개월, 집행유예 1년. 네, 공익 활동가가 이거 지역사회 공적인 일을 하다가 제기했던 뭐 약간 뭐 실갱이 비슷하다고 봐도 될 문제를 군이 굳이 형법에 근거해서 강력히 처벌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의 검찰의 행태,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사법의 문제에 대해서 예. 전국적으로 시민사회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도 그 함께 공분하고 네네. 있는 부분이고 또 그때 뭐 모였던 한원서만 봐도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0명 넘은 예. 시민들이 예. 같이 동의하고 또 예, 공익 활동가 항소 중이고요. 2월 4일 날 네.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전선이 또 한 번 다음으로 연결되죠. 요거는 잠깐만요. 네. 여수 거 좀 듣고 다시 네네,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수 일단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그리고 MBC 이전 문제 짚어주셨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가 여수 시민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준 사건인데요. 예.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아. 장기간에 걸쳐서 쓰다가 사고가 났고 또 공무원들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러면서 여수시가 부끄럽게도 국가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도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었거든요. 예. 거의 뭐 중하위권에 있었는데 예. 그러면 여수시가 이런 내용을 보고 해남군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해남군이 1등급을 받았어요. 청렴도 1위. 그런데 결국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중요한 문제를 공무원들한테 의지하면서 행정을 했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의 평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손 하나 쓰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본인이 데리고 왔던 정무직 공무원은 도덕적으로 행정적으로 더욱더 잘한 사람, 문제가 생기면 가감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서실장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까? 뭐 그런 문제는 손 안 쓰니 옆에서 당연히 정규직 공무원들은 아이고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많이 눈 감아 주는구나 생각하니까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마저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 자정의 노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수 시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시민들의 연말 충격이 더욱더 심하다. 이것을 저는 3위로 놓고 있습니다. 수해 시즌에 또 시의원들의 주먹 다짐 사건도 있었고요. 아, 그것도 컸죠. 예. 그래요. 뭐 이런 건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경전선 순천은 순창 네 다섯 예. 번째. 예. 경전선이 또 한 번 그 조금 다음으로 미뤄진 거죠. 그러니까 경전선 전체가 전철화 고속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그중에 509라고 볼 수 있는 순천 보성 구간이 여전히 그 단선의
그다음에 전철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예. 이유가 순천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순천시 시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지하화를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하화 될 거라고 연초에도 다들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보니까는 결정이 아니라 검토에 머물러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 저희가 국토부에 방문해서 철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늦어진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행정가들과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좀 책임 있게 이 경전선의 순천 도심 구간을 지중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키지 현재. 않은 가운데서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 순천시 그다음 지역 정치인들께서 좀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의 또 이슈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볼까요? 예, 저는 네 번째는 내년도에 개최될 여수 그 세계 세계 선박람회 선박람회. 문제입니다. 특히 돈도 없는 상황에서 1,600억 정도의 뭐 사업비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여수시는 여수 산단 위기로부터 석유화학 위기로부터 재정 수입도 뭐 거의 천억 정도 삭감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데 돈도 없는데 내용과 알맹이도 없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그럼 결국 세계선 박람회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컨텐츠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또 삶에 대한 문화와 산업의 비전들은 이렇게 우리가 희망했던 내용은 없어지고 촉박하게 뭐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뭐 전시관마저도 만들어질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좀 심한데요. 이것을 저는 사의로 꼽고 싶습니다. 총장님도 지금 좀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저는 과연 그 입장료가 한 15,000원 정도 돼요. 예. 과연 15,000원 내고 박람회장에 올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 말 뭐냐 하면 어떻든 이게 체험 관람으로만 끝날 거다. 예. 특정 공간에 예. 우리가 파빌리언을 지어놓고 구경하고 빠지는 것이 세계선 박람회는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섬이라는 곳, 역사와 문화, 자연이 있는 곳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행사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 비전을 봐야 되는데 특정 가둬놓기식의 관람 체험 중심으로 전시관 가버렸을 위주의? 때 물론 이제 보도로도 그게 콘텐츠가 있고 예. 문화적 프로그램이 있고 막 이러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그것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수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요. 예. 다른 모든 사업은 하지 마라 그래요. 내년도에 그래요? 새로운 신규 사업 없습니다. 왜 돈 없다고. 세계 박람회에 돈 써야 된다고. 그리고 수입은 없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신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네에 깔고 있는 아스팔트 도로 포장하는 것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1,000억 가까운 예산들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보답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3기가와트 해상풍력 여수시가 공공주도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올해 확정이 되었거든요. 3기가와트면 원전 3개 정도 분량인데 여수 해상풍력 발전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게 2035년도부터 이제 발전이 시작되면 1년에 1조 원 정도 전력 생산 비용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그럼 이걸 가지고 저는 바람연금, 여수시도 바람연금을 뭐 햇빛 받을 수 연금처럼 있다. 태양광. 네, 바람연금 받으면 뭐 1인당 1년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기본소득적 개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기가와트면 1년에 한 1조 원 정도 REC와 그래요. S&P를 합치면 상당히 많은 발전 수입이 들어오고요. 물론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설비 투자에 때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여수시가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바람연금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는 오히려 꼽고 있습니다. 수차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 순천시의회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네. 이건 너무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는 최근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예, 조치를 좀 취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2026년 두 YMCA 사무총장께서는 어떤 지역사회의 모습을 바라시는지 한 두 분 각각 30초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일단 행정이 시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좀 주인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 네. 그런 가운데서 시민단체도 좀 더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좀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덜 화내고 예, 좀 더 친절하고 오래 버티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오래 버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도 올해 그 1년 여러 가지 이슈를 받아보니 빠진 것이 있어요. 바로 시민의 참여. 시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업들은 문제가 있는 우울하고 춥고 이런 건데요. 시민이 참여하면 그리고 참여해서 자기의 목소리와 희망을 낸다면 이게 따뜻함과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다운 그런 지방자치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아프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어차피 안 된다는 말도 내년에는 좀 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돼 이런 말. 그럼 뭐. 개인적으로는 하프 마라톤을 꼭 성공하는 것도 아유. 네, 소망입니다. 바라시는 소망들 또 그리고 또 건강 내년에 더 잘 챙기시길 바라고 말하시는 대로 지역사회의 모습도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내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수 YMCA 김대희, 순천 YMCA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 방송 같아. 좋아. 뭐가 좋아요?